시사.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최경영의 최강 시사. 여의도 신호등. 네,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정가 인물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주간 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김태현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는 두 분이 역시 LH와 관련된 또 어떤 분 이렇게 선택을 하셨네요. 현근택 변호사는 LH 빨간불이고 김태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빨간불 의문의 100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근택 변호사가 LH 빨간불한 거? 뭐 그건 없어 당연한 거거든요. 예. 박영선 후보자 제가 거기다가 빨간불하면 의문의 100패 이렇게 한 건 예. 사실은 박영선 후보자가 LH와는 아무 상관도 없죠. 예. 거기도 중소기업부 장관하고 서울에서 의원하니까 뭐 예. LH의 L과도 상관이 없는데 예.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야. 서울시장 재보선 후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LH 사태라는 게 이거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에 좋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예. 더군다나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이슈가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고 거기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데 최소한 그 이슈에서는. 예. 근데 거기다가 LH 사태가 터졌으니 이거는 진짜 불난지에 기름 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선거를 뛰고 있는 앞서서 뛰고 있는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뭐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운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그래서 아마 예. 제가 빨간불인데 의문의 100패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린 거죠. 박영선 후보는 가만히 있었는데 네. 그렇죠. 예, LH 네.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제 어떤 지지율에 영향을 받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가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 유리한 선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선거 원인 제공도 했다란 말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집권 4년 차니까 말로 가니까 결국은 이제 중간 평가의 성격도 있는데,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역대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 우위에 있었거든요. 예. 여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야당일 때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서울시장 선거 대부분 많이 이겼어요. 진적은 이명박 선거 이길 때밖에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거가 굉장히 이제 불리한 국면으로 가는 게. 부동산 문제가 가장 뜨겁죠.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민주당 주된 지지층이 뭐 30, 40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대부분 서울에 이제 집이 없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럼 바라보는 게 3기 신도시 분양되면 내가 한번 넣어볼까. 내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다 글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내는 그 분양 대금이 다 그 사람들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내가 진짜 힘들게 저축하고 대출 받고 이런 돈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다 배불려 주는 거야. 원래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딱 밑바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선거에서 당연히 지금 불리한 구도로 가고 있는 거죠. 지난 총선에서는 사실 코로나와 방역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민주당이 좀 유리했다면 지금은 이게 LH 사태 이전에도 부동산이 이슈였는데 네, 거기에다 그렇죠. 그냥 완전히 기름을 부어버린 거라서 이건 진화가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2, 3주.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선거가 이제 아마 지금 야당이 사패를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탄핵 이후에 이 추스리를 못한 거예요. 예. 중심도 없고. 예. 근데 이제 윤석열 등장도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야당이 어찌 보면 약간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들 뭐 5% 미만이고 막 다음에도 뭐 할 수 있겠어. 사실은 그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사람들이라는 게 당이라는 게 결국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다음에 희망이 있어야 이제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갖는데 예. 윤석열 등장하기 전에는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집권 희망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지자들도 투표해봐야 뭐 별일 있겠어 이 생각인데 야당 지지자들이 이제 투표할 이유가 생긴 거죠. 이유가 생겨서 희망이 있다.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하여튼 유리한 건 하나도 없고 불리한 것만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변창흠 장관이라도 경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예. 저는 그냥 바로 경질했을 거예요. 그럴 이게 것 이제 같습니다. 예. 항상 보면은 뭐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 전정부, 역대 정부 다 그래요. 예. 근데 이런 문제가 터지면 조기 경질론, 그다음에 사퇴 수습론 이 두 개가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조기 경질론은 뭐냐면 논거가 어차피 이거는 민심이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줘야 된다. 속된 말로 책임을 누가 져야죠. 네, 그게 예. 그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는 건정 이거는 경질해가지고 조기 수습해야 된다. 불을 예. 꺼야 된다는 거고 사퇴 수습론은 뭐냐면 여기서 밀리면 계속 밀려.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을 빼면 누가 이 사태로 수습할 거야.
누가 책임을 지고 정리는 해야 되잖아요.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후자가 이겨요. 음. 그래서 조기 경질 안 하고 버팁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 경질해요. 결국에는. 그렇죠. 예. 안 그런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서울서 4.5시장 재보궐선거도 있고 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변창흠 장관은 당시 LH 사장이었습니다. 예. 지금 국토부 장관이에요. 음. 근데 방송 나와가지고 땅 샀는데 신도시 지정된 것 같아요. 알고 산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것 예. 때문에 이낙연 대표한테 불려가서 혼났죠. 근데 국회 나와가지고 야당 의원이 물어봤더니 진심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런 실언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에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악영향일 뿐더러 또 하나는 수습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국토부 장관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청와대는 그 얘기하더라고요. 공급 예. 대책에 지장이 있을까 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부동산 정책 밀리다가 변창흠 장관으로 바꿔서 어쨌든 공급 대책 내놨으니 이게 잘 먹혀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예요.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정책의 입안 단계라면 모를까? 이미 정책 나왔어요. 그렇죠. 그죠? 예. 국토부에 있는 차관들요, 전문 관료들, 속된 말로 변창흠 장관보다 더 전문가라면 전문가지 떨어진 사람도 아닙니다. 어차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얼개는 김수현 정책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예. 공급 대책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예. 변창흠 장관 없다고 그게 실행이 안 되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저도 그런 것 안 빼야 같아요.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계속 놔둔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예. 극단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나 또는 국민의당에서 선거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 아침 뉴스 듣고 매일 확인할 것 같아. 오늘도 안 잘라? 오늘도 안 잘랐어? 아이고, 안 잘라. 보름만 더 가라. 한 달만 더 가. 민주당 잘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민주당이 아니라 청와대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말을 못해도 그렇지 아마 경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특히 박영수 후보 중심으로 해서는. 정확하죠? 우리 앵커님이 저만 쳐다보시는데. 아니 민주당은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뭐 김태현 변호사가 다 얘기했어요.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인정하시구나. 경질하는 방향 맞아요. 왜냐하면 말실수를 너무 많이 하셨고 그 전에 뭐 구역 사고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공급 대책이 사실은 핵심이고 주무장관인데 어제 발표도 보니까 물론 뭐 어제 발표 별거 없었잖아요. 13명 발표인데 그렇죠. 7명인데 아침에 뭐 그 변호사 얘기처럼 뭐 몇 평을 얼마에 샀는지 뭐 이런 얘기도 안 나왔잖아요. 그게 사실 나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다음에 20명 그랬는데 사실 13명은 이미 다 한 이미 거고. 나온 거고. 7명은 이미 나온 거라서 예. 궁금하죠. 몇 평이나 사고 얼마나 샀을까. 근데 이제 20명 그 20명으로 치자고 중에 11명이 또 뭐 사장이 있을 때 일이니까 제가 보기엔 뭐 분위기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다. 네. 민주당은 이제 국회의원 300명 다 전수조사하자.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그래 오케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김태현 원내대표가 야당이 안 받을 줄 알으셨을까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요. 예. 이거는 뭐 하자 말자 아니라 이제 다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일단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더 확장하면 사실은요 지방의원들이 더 심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지역의 개발법을 잘 알거든요. 오히려 빠삭하게. 국회의원보다는 그렇죠. 도시계획 뭐 심의위원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잘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자체장 그렇죠. 지방의 공무원들도 그렇죠. 그 다음에 예. 공무원들도 중요하죠. 예. 지방에도 그 인허가 사실 이게 인허가 관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 공사도 지방 공사들 다 제가 보기에 할 수밖에 없는 네.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걸 뭐 지금 안 하겠다라고 하면 뭐 난리 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상은 아마 글쎄 모르겠습니다. 속마음 모르겠으나 민주당에서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00명. 예.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면 국민의당에서 왜 물타기냐? 예. 뭐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냥 쿨하게 받아버렸으니까 오늘 보니까 아침 뉴스 보니까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주호영 원내대표 이제 오늘 국회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슈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입법. 예.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입법을 보완을 해야 된다는 얘기 있으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주식과에 비해서 너무 이제 추상적이고 조문들이 그렇습니다. 입법으로 보완하는 거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이 300명 조사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누가 조사할 거고 이 조사 주체도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야 뭐 무슨 어느 공무원이 다 이런 것 같아. 청와대가 이런 것 같아. 이러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자기들 셀프 조사기 때문에 이거 국회에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조사인데 이건 무슨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국회의원들은 네. 재산 공개를 그렇죠. 해놓은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일부 이제 뭐 분가한 자식들이나 이런 네. 경우는 고지 거부를 한 경우도 있기 있죠. 때문에 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민간에서 투기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한다면 네. 국회의원들도 많이 나올걸요. 그렇죠. 네, 지금 나올- 아마 네, 나올 수 있을 민주당에서는 뭐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당직자들 보좌관들까지. 그렇죠 하겠다는 건데요. 결국은 아마 재산 등록되는 사람들은 뭐 제가 보기에 항상 그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지만 재산 등록이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예. 들어서 뭐 형제 자매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아마 소재될 되게 많죠. 왜냐하면 등록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유심을 해요. 예. 내 이름으로 사거나 부인명으로 사면 안 되지만 이제 등록이 대상이 아닌 사람 이름으로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예. 해놓는 경우도 있고 쉽게 예. 어찌 보면 차명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까지 과연 밝힐 수 있느냐. 예. 제가 보기엔 그게 관건이 될 텐데 그것까지는 제가 보기에 의원들이 쉽게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그 김태현 변호사 의문의 백패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뭔가 제기할 수 있는 네. 지금 상황에서 뭔가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지지를 사실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저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예. 할 수 있는 게 제가 캠프 관계자라면 뭐 철저한 책임자 처벌과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거 그러면 주장하는 거 말고. 그걸 주장하는 거라 네. 이거 누구죠? 저 변창흠 장관 무조건 빨리빨리 경질해야 된다. 예? 이 경질에 대한 얘기들. 박영선 캠프에서는 그렇게 네. 생각하겠네. 예. 네, 그다음에 수사의 미진함과 조사의 미진함에 대한 비판. 이걸 어떻게 야당보다 더 세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본인들의 불똥을. 근데 그렇지.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직 경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얼마 전에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경질 얘기보다 이사 공급 대책 차질 없이 추진 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얘기는 그 공급 대책의 이반자인 변창흠 장관에 일단은 맡겨라는 취지로 민주당 지도부는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지도부도 공식적으로 경질하는 얘기가 못 나온다고요. 의원들 개개인이 그냥 그렇게 그냥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거지. 예. 근데 박영선 장관 입장에서 보면 경질해다는 걸 앞장서서 얘기를 하는 게 그래도 선거에 끼치는 악영향을 좀 차단하는 건데 이게 항상 민주당 후보들의 딜레마지만 잘못하면 청와대 뜻에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가장 핵심 지지층은 친문 핵심 지지층. 예. 어쨌든 선거에서도 핵심 지지층 중요하고 그 핵심 지지층은 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근데 대통령이 아직 경질할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앞장서서 경질해서 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거기다가 솔직히 말해서 박영선 후보가 뭐 사실 친문 적자 그룹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박영선 후보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할 거다. 저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박영선 후보가 뭐 건의하겠다. 근데 이런 이건 얘기는 봤고요. 그다음에 건의하겠다. 예, 경질을. 뭐 그런 취지겠죠. 예. 그다음에 제가 보기엔 이게 박영선 후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LH 뭐 압수수색도 물론 뭐 법원에서 영장 좀 늦게 나왔지만 좀 늦지 않았냐 얘기했는데 이제 국토부도 포함되고요. 나머지 아마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데 제보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H 한장하지 말고 수사를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 수사가 그렇게 막 어려운 수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개발 전후에 땅 거래 대부분 농지잖아요. 90몇 프로가 농지이기 예.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이 땅 사고 파는 건 문제 안 돼요. 농사 안 짓는 사람 외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예. 갑자기 농지를 샀다. 그런 그렇죠. 땅만 딱 전수조사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 땅이 산 사람들의 자금을 추적해가면 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에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지방 뭐 공사라든지 이런 데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 있는 사람들 뭐 구속도 시키고 수사 결과를 제가 보기에는 이 셀프 조사 결과를 1차, 2차, 3차 해봐야 별로 사실은 안 먹혀요. 지금 언론도 그렇고. 왜냐하면 뭐 자기가 동의한 사람 하는 거니까. 지금 예. 동의 안 한 사람들은 또 동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그 사람들은 포함되는지도 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수사 결과를 1차, 2차, 3차 이렇게 빨리 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게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죠. 판단을 잘못 짠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현근택 변호사 하신 얘기도 예. 윤석열 총장을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한 얘기거든요. 사람 쫓아가지 말고 땅 쫓아가야지. 그렇죠. 예. 그러면 애초부터 무슨 수사단을 만들어 수사를 시작했어야 되는 건데 차라리 이게 뭐 경찰이 하든 검찰이 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그렇죠. 어쨌든 강제 수사부터 해서 땅 쫓아가서 이렇게 시작했어야 되는 건데 자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사람 뭐 오늘 아침 인터뷰 보니까 저 국토보건원 조회 시스템 있잖아요. 예. 거기다 LH 직원들 국토부 직원들 이름 넣어가지고 돌려본 거예요 실명으로. 맞아요. 예. 그래서 7명 찾은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명씩. 예. 뭐
한 700 얼마 투입해가지고 조사단. 근데 하루에 한 명씩 찾은 거예요. 몇백 명이 열심히 돌려가지고. 그리고 총리가 나가 짜잔 7명 더 찾았습니다. 그 애초에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조사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수사 의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병과 참여연대 찾아준 13명에다가 국토부에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명씩 찾은 7명에서 20명 수사 의뢰한 거예요. 판을 이렇게 짜니 수사 결과가 나오면 뭐가 나오겠으며.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2차, 3차 정부에서 조사는 발표하지 말고 그냥 조사한 거 수사단에 그냥 넘기면 될 것 같아요. 괜히 이게 왜냐하면 사실 1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이 1차에 갔잖아요. 2차, 3차 관심이 떨어져요. 근데 말씀처럼 뭐 일주일에 한 명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대적으로 10,000명이니 뭐 20,000명이 조사한다 그러는데 7명 그럼 뭐 땅 몇 평도 안 나오고 금액도 안 나오고. 사실은 2, 3차 조사해봐야 여론 더 안 좋을 거예요. 그냥 저는 조용히 그냥 자료 넘겨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 안철수, 오세훈 중에 누가 될까요?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누가 될까요? 저요? 지금 거의 박빙이라서. 전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될 것 같은데. 안철수 될 것 같아요. 의외인데요. 요즘 오세훈이 요즘 약간 올라오고 있잖아요. 쭉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여론조사 받겠다는 거 보면 아마 자체적으로 돌려봤을 때 불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받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 약간 오세훈 후보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원래 여기에서도 갈리네. 아니 원래 의견이 맞는 게 없는데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맞았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안 맞네 역시. 마지막 순간에 안 맞네. 역시 신호등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여의도 신호등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간은 8시 46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는